안녕하세요, 루미쌤. 네, 안녕하세요. 예, 2달여 만에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새 봄이 되었어요. 제가 겨울에 시작을 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날씨는 거의 네, 여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예. 점점 옷차림이 올 때마다 가벼워지고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은 저희가 언어 학습, 이거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데, 네, 오늘은 이제 언어 학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언어 관련되어진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네, 네. 언제쯤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문제들 알려주는 거 예, 예. 좋아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반에. 예, 예. 근데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잘 가르쳐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건 왜 이런 뜻이야? 이게 왜 문맥에 맞지가 않아? 예, 예.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한 건데? 라고 아, 하면서 또는 수학 문제를 아이들이 물어볼 때 문제가 이해가 안 간다. 예, 이런 예.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 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이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예, 라면서 예. 그래서 이런 좀 공통점이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고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먼저 시작했는데 고등 아이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보았던 그 경험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아, 문제를 제대로 다시 네, 오버랩 되는. 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독해 능력, 심화 독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예, 사실적인 이해도 잘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본인의 편견에 맞추어서 글을 예, 예, 재해석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고쳐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운 좋게도 또 초등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근데 이제 한 7년 정도 초등에 있다 보니까 언어 능력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글을 읽고 쓰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이런 언어 이해력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어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이 단순히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타 과목의 학습에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생각을 해서 음, 그때부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관련 음. 책자도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요. 예, 예. 네, 제가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언어 네, 학습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두 해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쵸. 대치동 히스토리를 좀 보니까 뭐 30년 이상 된 네,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학습들의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독서 위주로 진행되어지는 곳들도 있고, 글쓰기 위주로 학습을 시키게 되어지는 방식도 있고, 네, 또는 무슨 경우에 따라서 뇌 성향에 따라서까지도 독서하는 프로그램들도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해가고 있고, 어떻게 이제 그것에 의해서 학습을 시키는지 이런 동향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많아요. 언어 학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보통 그럼 독서, 토론 또는 논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뇌 성향에 따라서 예, 어떤 특정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좌뇌적인 성향이 강하다 예, 또는 예, 우뇌적인 예, 성향.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문이과적인 성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예.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강점을 훨씬 더 살릴 수 아, 있는 극대화시키는. 예,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학원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웅변 학원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아, 예. 어렸을 때 보면은 글쓰기 웅변 학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도 다니고 싶었는데 제 친구들만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요. 전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웅변 학원을. 예,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는 건데 보통 글쓰기가 위주가 된다거나 혹은 토론이 위주가 된다거나 요새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련 책자, 어떤 부분 주제에 대해서 관련 책자들을 읽어오면은 그 책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생각해보고 예, 책들 간에 이제 융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새로운 내용을 도출해낸다든지 그 과정에서 이제 토론이 필수적이겠죠. 본인의 의견만으로는 어떤 새로운 의견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예, 다양한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떤 일정한 산출물의 형태로 글이나 아니면은 뭐 연극 이런 네.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식인가요? 네, 흐름이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예전처럼 글쓰기가 유려하게 잘 나온다고 해서 예. 그 학원을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어머님들 요새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가 글을 잘 써왔다 그래서 그 글을 막 이렇게 읽어보면서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학년이어도 예. 네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글을 쓴 거니? 예.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 왜 이 주제를 선택했니? 그 예. 책을 읽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부모님들께서요? 그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도 부모님인데.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 주제를 정해줬어. 예. 혹은 내 옆에도 이렇게 썼어. 예.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글쓰기 학원에서 글을 쓰는 개요 잡는 법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려주고 예.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써본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뭔가 근거가 부족하다면 쓴 글에서 예. 조금 도와주거나 해서 글을 완성시키는 그런 훈련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아이의 새로운 생각,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예.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원들에서도 요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딱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 네.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거든요. 근데 네. 그 한 주에 한 2번 정도씩 영어 에세이를 네. A4로 한 2-3페이지를 작성해가지고 가야 대단하네요.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는 모습을 보고서 네. 글쓰기를 강요하고 완성을 강요당해가지고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만두게 했었거든요. 네. 제 사례네요. 예. 잘하신 거예요. 그게 학원에서 가끔 그런 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쓰기 학원들에 보내보면은 책을 읽고 나서 뭐 A4지 혹은 원고지 뭐 10매 이내로 해서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느낀 점과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와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글을 읽고 어떻게든 그 10장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끼워 맞추는 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좋은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은 장수로 설명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한 걸 가지고 본인이 글을 적고 얘기하고 이거는 저는 되게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내 생각과 비교도 해보고 내 생각이 맞다면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의견이 더 좋다면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활동보다는 어떤 산출물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여주기 위한 것들.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상당히 잘 이렇게 어머님들이 잘 받아들이셨던 것 같은데 요새는 굉장히 스마트해지셔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아이의 내실이 강화되는 측면을 많이 바라보는 흐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학생들이 원고지 양식에 작성을 하나요? 그런 것들도 학원에서 가르치거든요. 원고지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글을 쓸 때 개요를 잡는 방법, 주장문을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개요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가르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은 뭐 상당히 적합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언뜻 생각에는 저학년 때 그쵸. 원고지 양식에 쓰는 거는 뭐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의 표현이 중요한 거라면 사실 원고지에다 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끼리 어떤 신문, 재미있는 신문 만들기, 모든 별 토론 활동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게 어떤 정해진 양식 틀에 갇혀버리면은 아이들은 일단 틀에 갇히면은 사고도 갇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일단 채워야 된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사실 아이들이 쓴 글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다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틀에 잘 맞춰져서 뭔가 있어 보이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은 흥미롭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시기가 좀 빠르게 절차적 지식이나 이게 좀 강조가 됐었던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모님들의 필요나 바램
부모님이 실제로 그렇게 선택으로 결정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언어 능력 부분에서는 뭐 이런 다양한 용어가 쓰이는 것 같아요. 언어 네. 사고력이다, 네. 문해력이다,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량이 동시에 언급되던데 이런 역량들이 모두 함양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부모님의 욕심은 당연히 그럴 텐데요. 예, 예. 일단 그 저학년에서부터, 그러니까 저학년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런 게 언어를 접하고 이제 좀 생각하고 이런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음성 언어학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예. 읽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 그걸 생각을. 음성 언어학이라고 네, 하나요? 음성 언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거든요. 예.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음성적인 언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수 있는데 반해서 저는 예. 적어도 이제 읽고 쓰는 것들, 예. 우리가 보통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읽고 쓰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계획하에 좀 의도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미취학 혹은 저학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여진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쓰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나서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아이가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이런 내용이 나왔지? 예.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려면은 옆에서 질문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이렇게 쓴 거야? 예. 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에 예. 대해서 굉장히 좀 주도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네, 자녀한테 계속 그러면은 네. 엄마는 왜 항상 딴지야?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예. 글을 읽고 그다음에 예. 생각하고 쓸 때 이게 왜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옆에서 물론 부모님이 계속해서 질문만 하면 딴지를 건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 왜 어려서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거. 예. 예. 아이들은 일단 듣는 데 익숙하거든요. 예. 본인이 글을 활자를 보는 것과는 달리 예. 듣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읽어주다 보면은 엄마 그 단어 뜻이 뭐야? 지금 엄마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질문이 먼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묻기도 하고 맥락에서 유추해내기도 그쵸. 하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순간에 발문을 해야 왜 딴지라고 생각을 안 예. 하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일단 부모님들이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생각을 그러면서 물어보고 관찰하고 어떤 식으로 아이가 지금 생각이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를 관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했을 수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뭐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혹은 뭐 워킹맘 분들 뭐 그래서 한계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하루에 책 한 권 정도 읽어줄 시간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반성하게 네. 하는 말씀을 계속 그래서 그렇게 예. 정기적으로 좀 읽어주고 그게 또 이벤트성이면 안 되거든요. 예. 뭐 매일매일 혹은 뭐 이틀에 한 번, 예. 그다음에 주말마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읽어주다 보면은 아이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분명히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예. 얘의 어휘 구사 능력은 어떻게 되는구나. 예. 그다음에 얘가 글을 이해하는 그런 맥락을 파악하고 하는 능력은 어떻게 지금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단순히 읽고 쓰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읽고 쓰고 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들이 있어요. 근데 읽고 쓰고 하는 능력도 아직 부족한데 그 아이를 토론 학원에 보내서 생각을 막 공유하고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읽고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관찰해 본 결과 굉장히 사고력이 좋다. 읽고 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전혀 이질적인 것 같은 그런 컨텐츠를 연결해서 새로운 예. 뭔가 생각을 얘기해내곤 한다. 이런 친구들은 그에 맞는 또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역량들이 전부 다 좀 함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다음에 인지 발달 단계,
학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씩 단순한 읽기 쓰기에서부터 비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하나씩 좀 예. 정복을 해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이제 서두부터 이제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소통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의사소통 능력이 이러한 문해 능력, 학습에서도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네, 이게 뭐 시대상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 배경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현대 아이들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하면은 가치 창출. 가치 창출. 네. 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창의성. 예, 창의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정보 처리 역량, 뭐 그렇죠. 심리적 감성 역량, 뭐 맞아요. 등등. 심리적 감성 역량. 예, 예. 그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뭐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이라든지 예,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많은데, 그럼 저희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런 게, 저는 멍 때리는 시간 많았습니다. 네, 그 멍 때리는 시간 중요합니다. 지식이 연결되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근데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능력 자체가 강조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암기. 그 다음에 암기를 잘해서 어떤 성적이 잘 나오고 그걸로 평가를 받고 했던 거라면 네. 요새는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대가 다양해졌거든요. 바뀌었네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조차도 암기에 쏟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은 아직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중등 내신도 많이 바뀌진 않은데 다행인 게 내신이 1학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다행인 예, 것 예. 같아요. 근데 이런 능력들을 잘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요구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이게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예. 능력들이라는 거에 저는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예. 단순히 암기하는 거라면은 주어진 어떤 텍스트나 아니면 컨텐츠를 보고 달달달달 소위 말하는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컨텐츠를 보고 다른 학생이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비교하려는 그 의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치 않아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 의견만 중요한 친구들이거든요. 예. 근데 비판적 능력이 뛰어나고 추론적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 의견을 굉장히 경청을 잘해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빠르게 캐치해내거든요. 예. 내 의견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저거야. 예. 혹은 비교해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우월해라고 예. 생각을 하거나 예. 그런 것들을 빠르게 비교해 나가면서 본인의 지식 체계를 점점 더 완성형으로 예. 만들어 가는 거죠. 같이 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잘하는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고 예. 비밀리에 이렇게 혼자서 뭔가 하는 것 예. 같고 그리고 혼자 어떤 지식을 만들고 나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했다면은 요새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듣고 본인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적 능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넌 아니야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 의견에 조차도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게 정말 예. 올바른 비판 능력이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그런 발문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의 질문을 아이들한테 그쵸.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질문을 할 때 그것을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사고 자체를 깨트려 주는 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틀 예. 이런 것들을 가끔은 깨트려 보는 것도 예. 네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거든요. 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일선 학교들에서도 굉장히 예. 좀 많이 그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 팀별 모둠 활동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어떤 주어진 그냥 컨텐츠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정하면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아이들이 모아서 그 예. 모아진 컨텐츠를 가지고 예.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초등에서는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개정 교육 과정 살펴보니까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육 국어 과정에서 네. 연극 교육이 강화된다라고 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연극이라든지, 그러니까 연극 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예.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다양한 접근이 있던데, 제가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예. 하나의 동화라든지 이야기에 대해서 각자 역할을 맡아요. 예. 근데 예. 예. 그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왜 악역도 있을 거고, 예. 선한 역할도 있을 거고,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악한 역할, 그다음에 선한 역할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얘는 예. 벌 받아야 되고 얘는 잘 돼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역할을 맡아서 이제 연극을 해보면서 얘한테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아, 예. 악역을 맡은 아이들도 분명히 그거에 예. 이유가 있었을 거다. 예. 소위 말하는 콩쥐 팥쥐를 보면 팥쥐가 악역이잖아요. 예. 근데 팥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정서 공감.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이 많이 나요. 그동안은 아, 예. 콩쥐가 착하니까 잘 돼야 돼라고 했던 친구들도 예. 팥쥐는 콩쥐는 항상 착하고 뭘 해도 잘하고 이래서 분명히 예. 질투가 났을 거예요. 혹은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 역할극을 해보면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을 해본다든지 결론을 다르게 해서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이제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것도 일종의 인식을 전환해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네. 가지고 있던 편견 이런 네. 것들을.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접하는 동화에서 너무 콩쥐같이 슈퍼맨만 네.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공감해가고 공감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루미쌤 말씀해 주신 방법 적용해보는 토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더 기발하고 신박한 팁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